안녕하십니까. 90초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리버스 레포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 자산 가치가 300억 달러 이상 되는 그런 기관들이나 과거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해달라,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공문을 하나 보내왔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다가 어떤 메일을 보내놨기 때문에 이런 메일링 시스템이 오긴 오는데, 저는 생각외로 그렇게 돈이 몇 천억, 300억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00억이 아니죠. 일단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메일을 왜 보내셨는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버스 레포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은 아주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이 영상 전에 제가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렸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은행이 가져갑니다. 은행이 사죠. 은행이 사면 이 은행은 돈이 필요할 때 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찍어 달라고 하고, 이 국채를,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발행한 발행한 국채를 샀고, 이 산 국채를 다시 연준위에다가 맡깁니다. 맞죠? 팔든지 맡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레포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연준위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빌리고 사는 게 아니라, 빌리면은 이 채권에 대한 차입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은행은 빌려줬으니까 가져가야 되죠. 또 어떤 거를 빌리냐면 상호 빌리는 개념입니다. 기본 레포 시장은 상호 빌리는 개념입니다. 이 은행은 연준이가 현금을 발행하니까 이 현금을 또 빌려갑니다. 그러면 현금을 빌려가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이자라고 하죠. 이자, 인터레스트, 이자라고 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일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채입니다.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반 은행이 삽니다. 사면 국채를, 이게 국채, 제가 쉽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일반 은행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건 은행입니다. 이거는 현금입니다. 미국 연준이가 찍는 현금 달러입니다. 자, 이거 서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환매 조건부, 레포란 거는 환매 조건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정해진 날짜에 이거를 다시 원위치시키자는 개념입니다. 서로 담보로 빌리는 개념입니다. 자,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은 뭘 빌립니까? 현금을 빌리죠. 연준이에다 현금을 빌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차입료, 연준이는 빌렸으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차입료가 발생하고, 자, 이 연준이가 은행에 빌려줄 때는,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설명을 드렸죠. 은행 입장에서 이 현금이란 것은 연준이에서 발행한 현금을 빌렸으니까 이 현금을 빌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자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현금 플러스 이자가 발생하고, 자, 이 연준이 입장에서는 채권을 빌렸으니까 채권 플러스 차입료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레포 시장 금리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 맞죠?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 빼기 연준이가 담보로 빌리는데, 채권을 빌리는데 발생한 차입료입니다. 자, 레포 시장의 정의는, 자, 은행이 현금을 담보로 빌리는 이자 빼기 연준이가 채권을 담보로 빌리는 차입료, 이 금액이 레포 시장이고, 레포 금리고, 이 레포 금리는 일반 단기 시장에서 최저 하한선을 사회적 상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 강의에서 한 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연준이에서 어떤 메일이 왔냐, 제가 URL을 첨부를 해드릴 건데,
페더럴 리버스 뱅크 오브 뉴욕 돼 있죠. 뉴욕 연준이. 여러분들은 연준이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미국에는 연준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연준 각 지역의 연준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땡땡땡 해서 금리 얼마 타켓 그래프를 그려서 금리 얼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발표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폭등하고 올라가면은 주식이 하한하는 왜 시중의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자, 그 중에 한 곳이 뉴욕 연준이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리버스 레포라고 되어 있죠. 카운터 파트너 리버스 레포를 해야 되는데 왜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걸 현금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운터 파트너를 모집하는 모집 공고문입니다. 모집 공고문이고 eligibility 크리테리아 말 그대로 그 자격 요건이 있겠죠. 30빌리언 되어 있고 쭉쭉쭉 자격 요건 펌스들은 이 아래 이제 PDF 파일을 보시고 지원을 해라. 같이 이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뉴욕이 이런 사례를 2015년 12월경에 한번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펼쳤는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문서 파일을 하나에서 강의할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어드레스 파일이고요. 자, 넣어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얼굴을 이제는 보지 마세요. 자, 이 뉴욕 연준위에서 역 레포를 시작하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렸죠. 자, 역 레포는 레포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역 레포는 연방준비위원 연준이 은행과 MMF 등의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해 시중 현금을 걷어들이는 통화량 공개 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공개 시장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여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만을 유동성을 줄이는 테이퍼 정책이 약발이 적게 들거나 연준이 공식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이거 적어놨죠. 지금 현재 여기 말씀드린 기준금리를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올린다고 말을 하지를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너무 흘러다니니까 집값도 폭등하고 주식도 폭등하고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폭등하면 좋다거나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게 왜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생하냐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여기서 떨어져가는 대중들은 어떻게 되냐 폭동을 일으키고 한 나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뉴욕 연준위에서 이 정책을 펼치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연준이 역 레포를 그러니까 리버스 레포죠. 한글로 역 레포라고 적었습니다. 연준이 역 레포를 통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신 채권 만기 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제 채권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채권 만기가 되면 이에 대한 약속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적용되는 이자가 시중금리 하한선으로 작용해 시중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중금리가 왜 자연스럽게 오르냐? 자, 연준위에서 이 지급해야 되는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이자액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1%, 0.12%, 0.15% 등 걸 뭐 3%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근데 보통 더블로 합니다. 더블. 지금 예를 들어 뭐 0.1%다. 그러면 이걸 시중금리가 뭐 0.1%다. 그럼 이거를 0.2% 이런 식으로 더블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금액이 일시적으로 화학적으로라도는 그런 효과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시중금리는 연준이 시장금리를 인플레율과 상관없이 정책 의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라고 정해져 있죠. 제가 적어놨죠. 유동성을 흡수하고 싶은 만큼 금리를 많이 주면 시중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과거 2015년 12월경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자,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책을 쓰기 전 하루 차이로 가중평균한 실효 연방기금 금리가 0.15%에서 하루 만에 0.37% 상승했습니다. 즉 하루 만에 0.2%가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0.2%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럴 수가 있겠지만 시중 유동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이때 하루 만에 124조의 현금이 연방준비위원회로 돈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124조의 하루 차이 0.22% 금리를 나중에 은행은 채권 만기가 되면은 공짜로 먹는 거죠. 자, 이 금액을 계산하니까 2,640억의 수익이 발생하고요. 이 돈을 대표적인 세고 금융기관에서 나눠 먹는다면 JP모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다른 뭐 대표적인 은행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 세 곳이 나눠 먹는다면 하루 만에 순이익이 880억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자, 그런데 이 정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연준이는 미국 은행들의 사적 모임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적기관이 아닙니다. 자, 이 연준이 대표자들은 거의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타 상식이 많으시겠지만 연준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 은행 거의 대표급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고 골드만삭스 이쪽 출신 계열들 아니면 이쪽 인사들과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이 연준위에서 이제 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과거에도 그렇고 애초 설립 자체의 목적이 그 목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래들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이 금융 시스템 산업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인구의 1% 정도,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미국 정치, 경제, 문화를 다 흔들 수 있는 그 기준 잣대가 바로 이 연준위의 자금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누가 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틀리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역레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연준의 시중은행 도리 모인이 대차대조표의 돈을 추가로 쌓이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이자를 지급 시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공짜인 돈을 많이 주게 된다 라고 적어놨죠. 그것도 리스크가 제로인 상황에서. 자, 그러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공짜인 돈이 2,640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면 실제적으로 이득은 누구일까요? 자, 은행 최대 주주들, 은행 주주들이죠. 자, 그 주주들은 또 누구와 연관이 됐냐? 연준위에 있는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돈 내가 올리는 겁니다. 내 돈. 그러니까 내 회사 가치를 내가 올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연방준비위원이고 그것은 은행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내부적으로 자기 돈을 끌어올리는 개념이죠. 말씀드렸고요. 연준이 인사들 중 JP모건, 골드만삭스와 연준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주가가 조만간 큰 폭으로 잠시 오른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가 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보가 흘렀겠죠. JP모건 볼까요? JP
인베스트다. 자, JP 모건. 자, JP 모건 리턴 이머징 마켓. 어쨌든 JP 모건 이것만 봐도 이제 주가가 올랐겠죠. 그다음에 JP 모건으로 쳐볼까요? JP 모건 또 기업이 많으니까 뱅크. 그냥 JP 모건만 하죠. JP 모건도 솔직히 이제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냥 JP 모건 체이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뭐 1.15% 올랐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똑같겠죠. 얘네들. 자, 이렇게 세상의 돈은 흘러갑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앞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이 강의 말고 앞 강의 또 들으셔야 돼요. 그걸 안 들으시면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다. 호주에 따라 주식하시면 얼마 못 갑니다. 자, 자닛 앨런도 더 이상이 아니고 7월 달까지 데빗 셀러, 즉 부채를 축소시킨다는 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미국에도 좀 미치겠죠. 즉 돈을 줄인다. 언제까지? 자닛 앨런 7월까지. 자, 그 다음에 뉴욕 연준이 이 자료를 보더라도 뉴욕 연준위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돈을 줄인다. 맞죠? 시중에 돈을 난 줄일 거야 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같이 시스템적인 거를 할 회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큰 방향성은 7월 달까지 이 큰 벡터 방향성,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갈 거냐, 지금의 기준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디클라인 하락을 할 거냐를 판단을 할 때 7월까지는 최소 디클라인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시중 유동 자금이 줄어들면 주가가 과연 많이 오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책, 역레포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냐? JP 모건, 모건 스탠리. 자, 큰 리스크가 없이 그냥 조금 이렇게 투자하실, 나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한 2%에서 뭐 많게는 한 5, 6% 정도 난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JP 모건에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최대 금융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거의 100% 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